안녕하세요.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럼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1. 미세먼지의 다양한 발생 원인과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본다. 2.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 목표는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선생님과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부 미세먼지는 산불, 황사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시급 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2차적 발생에 속한답니다. 2차적 발생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단체는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 WHO에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존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암이 무섭다고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몸에 암만 무서운 질병일까요? 선생님은 암도 무섭지만 심장질병도 무섭고 폐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질병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일단 작을수록 몸속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죠. 전 시간에 속눈썹, 코털이 걸러준다고 했는데 내 몸 필터들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땀이 나오는 모공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몸 전체로 이동하고 기관지를 통해 호흡, 관여하는 장기를 나쁘게 합니다. 어떻게 나쁘게 할까요? 일단 우리의 몸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이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염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나요? 거기서 더 나아가 폐, 심장혈관, 뇌 등의 염증이 생기는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이 아픈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인, 유아, 임산부한테는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폐가 아파서 입원하는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가래나 기침, 고열이 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착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착용 후 호흡곤란, 두통 등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어야 합니다. 2. 마스크는 일반용도 사용 가능하지만 되도록 KF 인증 마크가 붙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KF80, KF94, KF99 세 종류가 있는데 한 번씩 착용해보고 불편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숫자일수록 호흡이 버거울 수 있으니 천식 등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3. 보건용 마스크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혹시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됩니다. 4. 가장 중요한 점.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마스크가 비싸다 보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니까 다시 사용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필터는 일회용입니다. 재사용 시 전날에 필터에 붙어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용 후에는 겉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마스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요령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미세먼지 안심 도우미 김혜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은 서울의 하늘인데요. 안개가 낀 듯한 이 뿌연 하늘, 요즘 자주 보시죠? 이 뿌연 대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쉬기가 답답하시죠? 일상 속에서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에 맞는 올바른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날아오거나 국내 자동차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세먼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죠. 애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날 조심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는 총 4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대기 상태가 깨끗한 1단계 좋음 등급부터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환경부는 각 등급에 맞게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급일 때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쁨 이상 단계에서는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평소 일기예보에서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 잘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일기예보는 놓치기 쉽죠?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내일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S 문자 서비스와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12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주의보를, 2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주의보나 경보 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기질 상황을 알려주고 오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도 전파합니다. 또한 차량 부재 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황사 마스크와 같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씻고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또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건강수칙 잘 들으셨죠? 일상 속에서 대응 요령을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사업장과 자동차 등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수칙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조금이라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선생님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